20년 전 책의 저자인 이케하라 마모루가 경험한 한국. 경제는 1만 달러, 의식은 100달러인 한국. 염치 없는 한국인, 질서의식 없는 한국인. 선천성 과대망상 증후군, 부실공사, 전과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나라 등 자신이 느낀 한국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좀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소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태생이 일본인 입장에서 한국 정서를 잘못 이해했던 측면, 상당히 감정적인 한국인으로 묘사하려는 것들도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못 봐주는 한국인이란 주제로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의 대일감정 해소책은 한국이 하루빨리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이 몽골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동반자 위치에 설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10중 8구 일본이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본을 싫어할까? 그들은 36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가슴 아픈 과거를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국민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그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 일제 식민 지배와 일본 통치 시대로 표현한다. 한국 사람에게 안중근 선생은 가장 존경스러운 독립투사요 의사지만 일본 사람에게는 한낱 테러리스트요 암살자일 뿐이다. 오히려 안중근의 흉탄에 쓰러진 이토 히로부미야말로 일본을 대표할 만한 국민적 영웅으로 치부된다. 물론 나는 일본의 한국 통치를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어떻게 표현하든 역사는 그 자체의 역사로서 남을 뿐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화한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 국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도 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나라가 과연 일본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지고 따지자면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한국 땅을 짓밟은 원나라 몽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무렵 몽골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다. 그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은 비단 막강한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몽골인은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관대히 살려주었지만 대항해 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응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칭기즈칸의 아들이 전장에서 전사하자 몽골군은 그 지역 주민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살해해 버릴 정도였다. 그런 몽골인의 잔인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섣불리 대항했다가 패배하는 날이면 민족 자체가 말살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해버렸다. 그러나 당시 고려 사람들은 그런 잔인무도한 몽골군을 맞아 무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세게 저항한 끝에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문제는 그 100년 동안 한반도가 거의 초토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인명이 사륙당했음은 물론이고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가 꽃피웠던 화려한 문화유산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요즘에도 종군 위안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이 거품을 물고 일본을 비난한다. 그러나 혹시 호수만복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몽골 침략 당시 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여인이 무척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임금이 커다란 연못을 파고 그 물에 몸을 씻으면 모든 더러움이 사라진다고 선언하여 많은 여인이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면서 몽골 못지않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보수 세력 중에는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한국 지배가 한국에 도움을 준 측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적인 예로 건축 현장이나 심지어 지식산업의 본산이라는 출판계에는 아직도 일본의 전문 용어가 상당수 남아있다. 이것은 일본의 한국어 말살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기술이 한국 땅에 이식되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드웨어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이 닦아놓은 철길로 지금까지 기차가 다니고 있고 일본이 세워놓은 한강 다리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의 물자를 더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은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공기야 어떻든 그 시설물은 여전히 한국의 재산으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몽골은 한국에 피해만 주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 일본은 쥐꼬리만큼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보다 몽골을 더 미워하고 싫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몽골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한국에 준 상처가 작거나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보다는 현재 몽골이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비참하기 때문이다. 인종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몽골과 한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일 가능성이 높다. 외모를 봐도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 문명을 받아간 나라가 아닌가. 일본 문명이 상당 부분 한국을 거쳐서 들어갔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 처지에 한국이 쇄국 정책으로 문을 닫아건 몇십 년 사이에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 먼저 힘을 길러 냉큼 침략해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있을 때 일본은 아낌없이 장사 속을 채워 이제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떵떵거리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약올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기보다는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살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은 아닐까.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한민족 한 핏줄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무렵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10만 일본 병사가 건너왔는데 모두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총도 대포도 없던 그 시절 10만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을까? 백제 사람들 틈에 섞여 백제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아남은 일본인은 없을까? 앞에서 언급한 호수 만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연 그물에 몸을 씻는다고 몽골 병사들이 뿌리고 간 씨가 모두 씻겼을까? 임진왜란은 또 어떤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무려 30만이나 되는 일본 병사가 조선에 상륙했다. 그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갔을까? 그 후 36년간 일본 통치 시절에 점령자인 일본인들이 한국 땅에서 온갖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 사람의 핏줄 속에 일본인 피가 섞여 있을 거라는 쪽으로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본 땅에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0만 백제 사람이 일본으로 망명을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 백제인들이 일본과 손을 잡고 힘을 키울지도 모른다는 신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일본은 교토에 모여 살던 백제 사람들을 시골로 내려보냈다.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자손을 번창시켰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백제인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전인 5세기 말부터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이 이른바 도래민족인데 이후 일본에서 무사 집단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힘이 점차 강해지자 천황과 손을 잡고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계속 무사 집안의 딸이 황후가 되어 천황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가장 확실하게 한국 사람과 피가 섞여 있는 집안이 바로 일본의 황족이라는 이야기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면 굳이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지향점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두 나라 사이에 해묵은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해도 한국 국민의 감정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미 일본 천황이 몇 번이나 과거사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속마음이 아니라 거칠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지불한 배상금은 너무 적은 액수였으니까 한국의 외채를 일본이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내가 보기엔 한국의 대일감정 해소책은 한국이 하루빨리 일본만큼, 아니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이 몽골 사람들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동반자 위치에 설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나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